양자 컴퓨터 일반화되면 암호화폐 무력화될 수 있다. 양자컴 기술 진화 등 가상화폐 보안 무너뜨릴 수도. 양자 컴퓨팅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종말을 앞당길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한 것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 컴퓨터가 너무나 익숙한 건 구글이 3년 전에 개발해서 네이처에 발표한 양자 컴퓨터 칩 시카모 때문일 텐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의 모회사 구글이 개발했다고 하니까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재 슈퍼컴퓨터도 1만 년이 걸리는 문제를 3분 만에 풀어냈다면서 대서특필했죠.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초월한 인류 컴퓨터 과학의 최정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얼마 전 애틀의 초청을 받아갔었던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연구원분께서는 네이버 웹툰에 이 장면을 띄우시며 연구원들이 모두 이 장면을 보고 다 웃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양자 컴퓨터 노화라는 게 있는데 그걸 USB로 제어하고 담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웃길까요? 양자 컴퓨터가 USB에 들어간다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체로 극저온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극저온을 구현하는 장비의 사이즈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웹툰에도 나올 정도로 이미 대중들에게 양자 컴퓨터 너무나 익숙하고 또 교수님들이라던가 연구원님들의 표현을 빌리면 대중들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환상에 빠져있다는 것. 이를테면 소위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암호들을 모조리 싹 풀어버리게 돼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보안을 자랑하고 또 조작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조차 무너진다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의 4분의 1이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박살난다고 밝힙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4분의 1이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비트코인의 루나처럼 가치가 제로로 수렴될 겁니다.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암호 방식이 수학적 방식인데 양자 컴퓨터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현재의 블록체인은 무력화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맨 뒤에 결론에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암호화폐는 거래 내용을 여러 사람의 장부에 동시에 기록을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그 순간을 공격해버릴 수 있어요. 즉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기존의 암호 체계를 비롯해서 가상화폐 모조리 박살나고 또 해킹돼서 엄청난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시나리오. 그런데 말이죠, 이 시나리오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 오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이랑 기초 지식을 말한 다음에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에 결론만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띄워드리는 시간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양자 정보과학은요,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가공 처리 기반 이론을 제공합니다. 보다 빠른 것은 양자 컴퓨팅이고 보다 안전한 건 양자 암호 통신이며 보다 정확한 건 양자 센싱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양자 컴퓨팅은 유튜브에 SOD 양자 컴퓨터 검색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또 뭐 안될꼬왕님 양자 컴퓨터 영상은 제 거보다 훨씬 훌륭하니까 그것도 더 좋고요. 양자 암호 통신도 SOD 양자 보안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주제는 양자 컴퓨터가 가상화폐를 무너뜨릴 수 있냐니까요. 정확히 10년 전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불확실한 미래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눈에는 그림이 뭘로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양자 컴퓨터를 비꼬는 그림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가동되려면 엄청나게 특별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양자 컴퓨터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도 기술도 없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제가 자문을 구한 연구진들에 따르면 그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고전 정보 단위는 비트예요. 양자 정보에 단위는 양자 비트, 큐비트예요. 기존의 고전 정보는 0이라던가 1이라던가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으나 양자 비트는 0과 1을 할 수 있는 일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첩이 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이상한 물리적인 상황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컴퓨팅을 빠르게 하는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양자 컴퓨터로 가봅시다. 지금부터 저랑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죠? 저는 앉아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맞추면 여러분이 이긴 겁니다. 답을 말해보세요. 저는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서 있을까요? 답을 말해보세요. 무엇을 말하셨든 여러분은 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양자 컴퓨터고 저는 앉아 있음과 동시에 서 있으니까요. 두 상태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0과 1이 중첩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전 컴퓨터는 하나씩 특정을 하는데요. 양자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양자 병렬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배경 지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아셔야 됩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암호 체계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가 뭔가 간단합니다. 숫자를 소수들의 곱으로 쪼개는 겁니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뿐인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오늘 날짜가 5월 27일입니다. 27을 소인수분해 봅시다. 27 이꼴 3 곱하기 3 곱하기 3. 너무 쉽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88만 4,339, 이거를 소인수분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당신은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답은 887 곱하기 997입니다. 이처럼 자연수 n이 두 개의 소수 P와 Q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P와 Q를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내는 것인데,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소수를 하나씩 대입해서 n이 P와 Q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소인수분해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고등과학원 김재환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2000자리 숫자를 소인수분해한다고 하면 이 우주의 모든 원자의 개수만큼 슈퍼컴퓨터가 존재한다고 해도요, 무려 138학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즉, 기존의 암호 체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암호를 써버려도 양자 컴퓨터가 순식간에 풀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암호 방식은 양자 컴퓨터한테 너무 쉽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두 가지 대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암호 체계도 양자로 하자. 즉, 양자 정보 통신을 이용하자. 이에 대한 내용은 과거 영상, 지금 오른쪽 상단에 이제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응은 소인수분해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소인수분해보다 더 어려운 문제, 이게 바로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요,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도 명백히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양자 내성 암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구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자 컴퓨터가 못 풀 것이라고 추측되는 문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알기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IQ가 한 200이 넘고요, 15살에 칼텍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엄청난 천재가 한 명 있다고 합시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문제를 내야 되는데요, 그 친구는 절대로 못 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됩니다. 그 친구가요, 대단한 건 알겠지만 그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 역시 양자 컴퓨터가 못 풀 문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답을 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양자 컴퓨터도 못 풀 것이라 추측되는 암호 체계를 만들긴 했는데요. 자, 여기서 영상의 핵심이자 또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낸 굉장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진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가 공략 불가능한 문제일까요? IQ 200이 넘는 칼텍 박사 친구한테 저는 귀칼에서 네즈코가 왜 어른의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물을 건데, 과연 칼텍 박사 친구는 이런 오덕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암호를 전공한 분들한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이 그토록 고민하여 만들어낸 양자 내성 암호에 양자 컴퓨터가 접근하여 풀어낼 수도 있다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2014년 그리고 2019년 여러 차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는요, 기존의 암호체뿐 아니라 양자 컴퓨터용으로 만들어진 양자 내성 암호라는 방음막조차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죄다 루나행이냐? 10년 뒤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코인 다 빼야 되냐? 답을 말씀드리면요, 그것도 그렇지는 않답니다. 왜냐면 앞에서 소개드렸던 두 개의 연구들은 양자 컴퓨터가 풀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니까 아직 잘 모르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연구를 계속했어요. 양자 내성 암호는 정말로 원리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건지요. 왜 이걸 하냐면 우리 군대에 약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뭐 눈이 오든 뭐 비가 오든 날씨가 흐리든 맑든 모두 적용되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거를 보완해서 방어를 할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2022년 에테리아 키스트, 서울대, 한양대 등 공동연구진은 양자 내성 암호가 원리적으로 공략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냈고 그 결과를 퀀텀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에 발표했습니다. 제가 애트리에 초대받아서 관심있게 봤던 연구도 이 강연이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못 푼다고 과학자들이 만든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가 원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IQ 200의 칼텍 박사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귀멸의 칼날을 10번은 정주행한 만화 덕후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었을까?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표현을 빌리면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요 이걸 풀기가 어려운데 요거를 탁탁탁 하면서 작게 나눠가지고 각계 격파를 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분할 정복 전략을 활용했는데요, 차원이 높은 구조로 이제 이루어진 샘플들을 보다 낮은 차원으로 싹싹싹 분해를 한 겁니다. 뭐 그냥 문제를 나눠서 푼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 쪼개버리면 더 많은 일을 오히려 해야 돼요. 즉 아주 적절하게 쪼개야 돼요. 아주 기가 막힌 절충 조건을 찾아야 돼요. 연구진에 따르면 원래는 문제 난이도가 지수승만큼 어려웠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지수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너무나 쉬워졌죠. 하지만 완전히 접목했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연구진도 더 연구해야 된다고 밝혔어요. 왜냐면 놓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용이 길었습니다. 많이 말했으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암호 체계를 박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도 박살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 체계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각계격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놓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가상화폐가 박살날지 안 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김 빠지셨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팩트예요.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 아직 몰라요. 성균관대학교 정영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엄청나게 신비로운 머신은 아니고 또 지금의 컴퓨터를 빠른 시일 내에 대체하지도 않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요 복잡도가 크고 계산이 어려운 문제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또 기존의 컴퓨터와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다 풀 수 있다, 또 파워풀하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최근 학계에서도 연구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연구자분들은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다 풀 수 있다는 말을 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양자 컴퓨터가 뭘 할 수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연구자들도 말씀하셨듯 그렇기 때문에 수학, 암호학, 그리고 물리학 등 다방면의 상호 발전적인 이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연구 개발을 해야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가상화폐도 또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도 뭐 암호 체계들도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미래는요 예측될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에서 확실한 답은 말할 수 없고 확률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 확실한 미래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답해서 실망한 분들한테 노벨 물리학 수상자 데니스 가버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미래는 예측될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개발될 수 있다.